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데, 우선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불경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부터 그 논쟁이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고 지금 그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비관론의 주된 근거는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좀 놓친 것이거든요. 물가 그렇죠. 급등이 정말로 일시적이다라고 수개월 동안 얘기하다가 결국 금리 인상 시기를 지난 해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올 3월에나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늦고 지금 그래서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도 불경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급등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가는 것인데요. 이 수요를 냉각시켜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조치는 결국은 파격적인 금리 인상과 돈 걷어들이기, 9조 달러까지 풀린 포트폴리오를 지금 7조 달러로 지금 올 연말까지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공급난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이 유가와 곡물 가격의 폭등은 미국 연준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공급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서 완전히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연준의 여러 가지 조치에 오히려 수요를 냉각시켜서 그만큼 공급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것이 잘하면은 좋은데 자칫하면은 소비까지 위축시킬 게 분명하거든요. 소비를 지금 수요라는 건 소비니까 소비를 위축시키면은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추락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추락만은 면하게 하려고 지금 연준이 노력할 뿐인데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경계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또 소비 심리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점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아주 급속히 소비가 냉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후퇴하는 불경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관론도 아주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가 분명히 앞으로 1년 내에 내년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30%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시티그룹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뭐 미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불경기에 빠질 앞으로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겠죠. 올해 하반기와 내년 말까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은 미국 내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인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은 돈 냄새를 가장 아주 잘 맡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불경기 가능성을 이렇게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경기 위험이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면에요. 저성장은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경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낙관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우리 경제 분석기관 중에서 또 무디스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마크 잔디.
이름이 잔디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명한 마크 잔디 무디스의 수석연구원이 앞으로 1, 2년 안에는 미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속에 저성장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경기는 없을 것이다. 리세션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낙관론인데 그만큼 무디스의 또 영향력 있는 경제 분석가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연구원이 이렇게 낙관론을 얘기를 하면서 불경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아주 희망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UBS라는 금융기관도 유명한데 여기도 저 고물가 저성장 실업률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 없지만은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만 볼 때라도 지금 거의 비관론과 낙관론, 비관론은 말 그대로 하드랜딩 불경기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른바 소프트 랜딩인 저성장까지 하지만은 마이너스 성장은 면할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팽팽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측의 주장에서 그나마 공통적으로 말입니다. 지난 2008년도의 대불경기와 같은 하드랜딩은 피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는데 맞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양쪽의 비관론조차도 이 하드랜딩, 극심한 불경기, 이른바 대불경기라는 그 정도의 추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래도 미국 내 분석기관들, 경제 분석가들은 그렇게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계속된 그런 대불경기, 그레이트 리세션만큼 이렇게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거의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또 2007년, 2008년 상황과는 지금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아주 불경기를 겪더라도 이른바 가볍고도 짧은 마일드하고 쇼트한 불경기로 잘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데는 비관론자들이나 낙관론자들이 대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뢰밭, 시한폭탄들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더 악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잘하면은 이제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실현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의 그레이트 리세션 이 불경기를 과연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네. 18개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인데 그 후유증, 후폭풍은 한참 더 이후에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 부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것이 불경기인데 그런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최고 실업률이 9.5%, 이 기간 18개월 안에 올라간 건 9.5%였고요. 그 이후에 불경기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그 이후에도 10%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3.6%거든요. 10%라는 실업률은 그야말로 무조건 10% 실업률이면 불경기로 취급을 당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실업률 그런 실업 대란을 이제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주택 시장이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시장까지 붕괴됐고요. 여기에 또 돈을 막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경기, 실업률도 급상승하는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덜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드랜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랜딩은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 8개월 만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업률도 5.5%까지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경기, 소프트랜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수 비관론자들까지 포함해서 실업률도 4 내지 4.5%까지 올라가는데 그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잘하면은 이제 저성장이냐
이제 1%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극심 불경기로 완연한 불경기로 볼 수가 있는데 0%대의 제로 성장이나 0%의 마이너스 성장은 그래도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2008년의 대불경기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주택시장이 그 옛날과는 다르게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이번엔 없을 것이고요. 고용시장도 예전보다는 하루아침에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비관론자들이나 낙관론자들이 대불경기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네. 저희가 3시간 동안 뉴스를 진행했는데 드디어 맨 마지막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뉴스가 나왔네요. 제가 근데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벌써 가문 태풍이 이 테크잡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올 7월에는 월가가 지금 주가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수익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네. 대규모 금융기관에서 그동안에는 채용 파티를 했는데 이것이 끝났다. 7월부터 10월, 11월에는 또 대규모 5 내지 8%를 감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네.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은 소비도 당연히 더 냉각됩니다. 네. 이런 곳곳에서의 악재 또 지뢰밭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이나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연준의 조치로 잘하면은 이제 최악의 사태만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